원자재 값이 오를 때마다 고철 도둑이 활개를 친다. 이게 사실 요즘은 거의 없을 것 같은 뉴스인데요. 예전엔 전선을 잘라서 훔쳐가거나 학교 건물 배수관도 뜯어갔다거나 뭐 이런 뉴스도 떴었어요. 최근엔 제주도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들어간 동파이프 이거 누가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고철 값이 진짜 오르고 있습니다. 10년 최고치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선박이나 차 폐차하고 나오는 그 철, 뭐 폐가전에서 나오는 철 이런 고철 몸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고철보다 훨씬 상태 좋은 철광석 이 친구는 오히려 더 귀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격이 내리고 있고요. 철광석 가격이 내리니까 이번엔 철강수가 뜬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오늘은 철강산업의 기초재료 원자재 값으로 본 철강산업 점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왜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지를 살펴보기 전에요. 철이면 다 철이지 철광석은 뭐고 고철은 또 뭔지 개념부터 짚어봐야겠죠. 철강은 아시다시피 철광석 같은 원자재를 녹여요. 쇳물이 되겠죠. 이 쇳물을 적당한 불순물 처리를 거쳐서 굳혀서 만드는 거죠. 자, 아무거나 가져다가 다 때려 넣고 녹이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용광로라고 하는 데서는 철광석이랑 유연탄, 석탄을 같이 섞어서 녹여요. 이게 주로 후판, 열연 코일, 냉연 코일, 선제 그러니까 쉽게 자동차나 비싼 가전 만들 때 쓰는 그 고급 제품으로 가고요. 자, 전기로도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철 스크랩 그러니까 고철을 녹여서 쇳물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보는 그 막대 모양 철근 같은 게 바로 이 고철로 만든 건데 누가 봐도 태생이 철광석 쪽이 더 고급지죠. 상식적으로 반대여야 할 것 같은데 아까 고철은 오르고 철광석은 내린다고 했잖아요. 고로 방식 그러니까 용광로의 치명적 단점 때문에 그래요. 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거죠. 이 고로는 한번 불을 지피면 15년 넘게 안 꺼져요. 이게 가끔 점검을 해주는데 이때 배출되는 게 이산화탄소거든요. 5분 정도 나오는 가스량이요. 2000cc 자동차가 하루 8시간씩 열을 달릴 때 배출하는 양이랑 비슷하대요. 반대로 전기로는요. 말 그대로 전극의 전류를 흘려서 전극과 철 스크랩 사이에 생기는 그 고온의 아크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쇳물로 녹이는 건데 전기를 쓰다 보니까 환경오염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고로 대신 전기로를 찾는 거고요. 탈탄소 움직임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고철 가격이 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불꽃을 확 붙인 건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은 인구만 1등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도 세계 1위. 전 세계에서 쓰는 철강 절반이 중국에서 오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산업이 철강이라는 결론이 나죠. 내년에 올림픽 열어야 되는데 희뿌연 그 미세먼지 둥둥 떠다니게 하는 국제 망신이잖아요. 아, 대기질 관리 좀 해야겠다. 그러려면 철강부터 잡아야겠다면서 중국이 철강을 잡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철 생산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그 허베이성 그 중에서도 당산시라는 곳인데 2019년엔 가동률을 50% 줄여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철강 회사들한테 수출 많이 해라 하면서 수출할 때 우리로 따지면 부가세인 증치세라는 걸 면제해주고 있었는데 이것도 없애버렸고요. 생산 덜하고 수출할 거 있으면 중국에서 쓰자는 거죠. 어쨌든 생산 줄이는 건 줄이는 거고 체질 한번 바꿔보자면서 고로를 전기로로 대체하는 걸 밀어붙이고 있고요. 지금은 전기로 비중이 한 10% 정도인데 이걸 2030년까지 40%로 늘린대요. 중국에서 철광석 몸값이 훅 떨어지니까 철광석 가격이 안 내리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랑 호주 사이가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호주산 석탄 사용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로 생산 쪽에서 그 철광석 녹이려면 석탄도 필요한데 호주랑 사이가 나빠서 호주 거는 못 구해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비싸게 유연탄 수입해오고 있다 보니까 좀 비싼 가격에 수입을 해오고 있었어요. 여차저차 중국 입장에선 고로 생산이 녹록지 않았던 셈이죠. 문제는 철강 공장이나 마찬가지인 중국에서 수출 안 해, 덜 만들자 이렇게 단기로 생산을 줄이겠다고 나오는 건데 자 그럼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철강 쓰지 맙시다. 자 뭐 이런 시나리오로 가면 크게 타격이 없을지 모르지만요. 코로나 회복세로 경기가 또 살아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2020년 팔린 굴삭기가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70% 늘었대요. 자동차도 그렇게 잘 팔린다는데 가격은 뭐 아무래도 좋다. 물량만 맞춰달라. 식이래요. 또 이게 중국만의 문제냐. 미국도 지금 인프라빌 통과시키고 철도 깔고 도로 깔고 수도관 깔고 그야말로 깔고 또 까는 일만 남았는데 여기에 다 철강이 들어가요. 한국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을 계속 짓고 있고 뉴스 보니까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철근이 없어서 건설 일정이 뒤로 밀린대요.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빌 호재에 미국 철강주들은 나날이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철강주도 마찬가지로 수혜주로 꼽히죠. 직관적으로 철강석 가격이 내려가면 원재료가 싸지는 거니까 이걸로 제품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면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요. 거기다가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느는 상황이니 가격이 어떻든 잘 팔릴 가능성도 크고요. 실제로
포스코가 2021년 2분기에 2006년 이후 최대 실적을 냈었죠. 정말 장사가 잘 됐습니다. 3분기 실적도 이걸 뛰어넘을 거다 뭐 이런 예상도 많고요. 이런 직관적인 이유가 있지만 친환경 정책의 철강주가 수혜를 입는다니 약간은 아이러니한 것 같죠. 네, 맞아요. 사실 요즘 친환경 하는데 뭔가 친환경이랑 거리가 먼 회사들을 철광석 가격이 하락한다고 막 사기는 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죠. 친환경으로 온 호재가 또 친환경의 악재가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이슈는 또 유럽연합이랑 미국에서 오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서 무역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유럽은 아예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고요. 미국도 검토 중이랍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이요. 그냥 모든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건데 한국 석탄 발전 비중이 41.5% 그리고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예상하시듯 철강 회사들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철강 회사는 특히 매출의 10%를 탄소 국경세로 내야 한다는 그 전망도 나와요. 2023년에 6,100억 원, 2030년 되면 1조 8,700억 원을 탄소 국경세로 내야 한다는 건데 포스코의 영업이익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죠. 자, 그리고 중국 정부의 철광석 가격 누르기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철강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쓰니까 물가가 올라서 고민이라고 해요. 자동차나 가전회사들은 죽을 맛이죠. 가동 중단도 고려하는 회사도 있고요. 탄소 배출 저감 의무를 조금 완화해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함께 큰 철강 회사들은 이 큰 패러다임 변화 안에서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긴 했어요. 국내 탄소 배출 70%는 포스코가 하고 있다는데 역시나 고철 사용을 늘리고 있고요. 자, 그린 수소로 물로철을 만드는 시대를 만들겠다고도 합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다 마찬가지예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요. 당장 세금 같은 건 2030년부터 내게 생겼는데 탄소 중립의 길은 2050년, 30년을 더 가야 해요. 그만큼 기술이 아직은 요원하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원자재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자원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요.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지속될 거고 원자재 값으로 살펴본 이 철강 업계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수소로 철을 만드는 시대까지 철강주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장기 투자를 고민하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의 의견으로 집단지성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의견 많이 주시고요. 함께 하고 싶은 콘텐츠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